한번 이 일대 경시 쪽 관계자분들 한번 커리를 바꿔보시는 걸 조금 더 아이들한테 더 그러니까 이게 포장으로는 너무 좋아요. 이론도 많고 뭐도 많고 하기 좋은데 경시를 잘못 배웠을 때 생기는 일 이것도 뭐 요 얘기랑 하나 더 경시를 할지 말지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요거 시간상 요 정도 주제를 같이 좀 해서 마무리 해볼게요. 다시 한번 경시를 잘못 배웠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하는 얘기죠. 학습을 너무 심하나 그런 걸 잘못 배웠을 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이런 느낌 그리고 경시를 할지 말지 무엇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까 저는 두 번째 얘기부터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경시를 할지 말지 너무 정답을 얘기할까봐 또 진짜 경시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경시에 도달할 그 수준까지 가야지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연속 선상이 있는 거죠. 이제 중등 과외가 심화로 잘했어요. 그럼 이제 고등을 한번 쭉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뭐 그 계통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고등을 잘했어요. 그 상태에서 아이한테 이제 그럼 경시간을 갈까 말까가 아니라 일명 세미 경시라는 것들을 중간중간 그 시기에 맞는 특강별로 넣어보거나 해서 아이가 경시 입문적인 부분을 얼마만큼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보통 실제 경시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너무 확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간 계단으로 세미 경시 같은 과정이 이제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 경시가 경시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안전한 느낌도 있어요. 뭐냐면 세미 경시는 아까도 얘기하셨겠지만 고등학교 가서도 상당수 사용될 수 있는 약간 폭넓은 부분이거든요. 큰 아이들의 사고력 같은 느낌처럼. 그래서 그거 정도는 경험을 해보고 그것까지 받아들인다. 저는 뭐 저희 수업 기준으로는 뭐 저희 조합론이나 기하 3단계 또는 3.5단계 뭐 일명 이제 그런 교재들 있죠.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그 정도 세팅이 약간 세미 경시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폭넓게 조금 더 그걸 정말 받아들인다. 그 정도에서 만약에 거기서 힘들어한다면 그거 정도도 학습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 정도 공부하고 조금 더 이제 일반고 쪽 경향을 잡아도 되고 그 정도 배우는 역량이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 경시를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약간 뭐 그런 생각. 엄청 안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학습의 이게 인생이 뭐 저는 이제 컴퓨터 많이 요즘 하다 보니까 뭐 하다 보면은 실수하면 이거 언두해 말면서 이렇게 컨트롤 Z 말면서 이렇게 왠지 그 있잖아요. 네. 요즘은 여러 가지 헷갈리죠. 아이들도 TV 가보면 막 TV 이렇게 하거든요. 아세요? 혹시 확대되나 해서? 저도 어저께 컴퓨터 모니터 터치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급할 때 그렇게 돼요. 이게 뭐가 뭔지 이제 막 요즘 여러 가지들이 섞이는 시기인 건데 여튼 뭐 그런 뭐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들이 아이들이. 네. 근데 최근에는 약간 세미 경시를 좀 어머님들이 덜 시키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올림피아드 수학계 지름길만 해도 네. 예전에는 어머님들 찾으신 분이 꽤 요즘엔 많았는데 많이 안 요즘에는 많이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가 점점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도 약간 원장님 의견하고 좀 비슷한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교과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들이다 보니까 사실 뭐 학습 역량적으로나 뭐 아니면 스킬적이나 개념적으로 봤을 때 절대 손해 보는 것들이 아닌데 자꾸 이런 중요한 것들 자꾸 생략하려는 습관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또 뭐가 그렇게 급한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예전보다 그 기초 학력이 떨어졌는데 예전에는 이거 하고 그래도 이거 거치고 이렇게 가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기초 학력이 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직진을 하려고만 하시니까 기초학력은 떨어졌고 심화 문제는 더 늘어났고 그렇죠. 그 중간 과정은 없이 생략 결과만을 가려고 맞아요. 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느낌을 너무 네. 많이 받아서 그런 완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부분도 좀 챙겨 놓는 게 사실은 맞아요. 좋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제 중경시 수업 같은 거 세미 경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머님도 이거 왜 하냐고 하고 결국 근데 쭉 믿고 중3까지 가서 고등 가셨던 어머님들은 선생님 덕분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못 버틴 애들한테는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머님들은 정말 성미 급하게 도전만 하시는. 제가 이제 나이키 선전하시냐고 그래요. 더 멀리, 더 빨리.
아이 왜 교육은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안전한 게 가장 좋은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아. 듭니다. 저는. 네. 일단은 그건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경시를 잘못 배웠을 때 생기는 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설명회 때도 많이 하던 얘기인데 좀비가 되죠. 맞아요. 학습 좀비. 경시 좀비. 너무 세게 얘기한 거 아니야? 슬프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통 네 이게 자기한테 딱 맞지 않는 상황에 너무 오랫동안 아이가 거기 놓여 있으면 네. 무력. 학습적인 걸 받기도 힘들고 하면서 억지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되겠으니까 아이들이 나면서 오히려 이 아이가 이렇게 뇌를 오랫동안 안 쓴 적이 있나 싶은 게 되는 캐릭터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머리가 좋았었던데 경시관 가서 맞아요.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실력 정석하는 동안 애들 실력이 떨어지기도 떨어질 수 한다고. 있고. 근데 너무나도 그 심화 쪽 문제가 그냥 계속 던져지고 맨날 증명 적고 그냥 필기만 하니까 필기하는 로봇 정도가 되고 사고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있고 그리고 기초적인 걸 물어보나 하면 오히려 더 까먹어져 있고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좀비라고 표현하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무력감을 갖는 거와는 이제 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돼서 그 내용적인 학습의 내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이제 그러니까 준비가 이제 덜 된 상태에서 경시 공부를 이제 좀 계속 하고 하는 친구들 중에 보면. 이제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고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 가장 메인이 되는 개념에 대한 오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사실 중등 고등을 그냥 탄탄하게만 했으면 너무너무 당연한 그런 정리들 뭐 그런 이제 것들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여기선 이렇게 적용하고 저기서 이렇게 적용하고 하니까 그게 막 내용이 짬뽕돼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렇게 배웠잖아.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 그럼 저 그거 배운 지 좀 돼서 까먹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좀비 상태가 되고 백지 상태가 되면 거기다 다시 쓰면 되는데 학습에서는 오개념을 가지고 오면 그걸 지워주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개념이 본인 딴에는 그걸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 가지고 온 거니까 이걸 놓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태도적인 부분보다도 정말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써주기를 하는 게 저는 그 부분이 시간도 많이 들고 아이도 이제 거기에서는 본인 스스로 실망을 되게 많이 하죠. 저희가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 벌써 몇 년 전에 훨씬 더 꼬마 시절에 막 날아가면서 그 반에서 1등, 2등 하면서 공부했었던 내용을 내가 지금은 이렇게 멍청이가 돼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거 자체에 너무 아이들도 자괴감을 좀 느끼는 것 같고 그런 친구들을 치열업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내용을 저희가 다시 써주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좀 찬찬히 과정을 밟으면서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세요 하는 게 태도, 내용 두 부분을 다 놓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약간 비슷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성격마다 다른데 오히려 지연 쌤 말씀하시는 그런 애는 좀 다행이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애 있잖아요. 아 이거 다 한 건데 태도 이거 아, 다 너무 아는 건데. 위험해요. 나한테 너무 모르는 위험해요. 거를 얘기해봐. 약간 들어봤어. 자기 다 들어봤어. 그러니까 들어본 거지 아는 응, 거다. 그쵸. 정작 풀려보면 생각보다 잘 안 못해요. 풀려.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들어는 봤어. 근데 이제 갔다 돌아온 애들은 뭐 되게 거만해요. 니들은 경시 못 가봤지? 나는 가봤어. 근데 시험 치면 꼴등하고. 상당수 꼴등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깨져서 정신 차린 아이들이 있고 끝까지 못 네, 차리는 네, 애들 맞아요. 그리고 전 그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요즘 이제 경시가 예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단 얘기하고 싶은 게 많네. 대치동과 다른 지역의 경시 어떤 성향이 원래 차이는 뭐냐면 원래 딴 지역 쪽은 그냥 공부하다가 잘하고 하고 그 애들이 고등도 가고 뭐 이따 또 세미 경시 던졌다가 해서 정말 잘하게 되면 경시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대치는 조금 더 그 경시 할지 안지를 조금 더 빨리 결정해서 막 밀어넣는 경향도 있고 또 하나가 경시에서 하고 싶은 거는 이 아이가 기초 정도 내용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거를 응용해내서 새로운 걸 찾아낼 수 있느냐인 거지 이 아이가 그 공식을 아느냐를 체크해보고 싶은 게 아닐 건데 대치 쪽이나 몇몇 학원 쪽 경향에서는 너무 많은 이론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론보다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볼까 아이가 탐구하게 하고 고민하게 해서 거기서 조금씩 깨달음 얻고 근데 이런 식으로도 이런 논리를 정리해낼 수도 있어가 마지막에 살짝 들어가도 되고 또는 이렇게 응용력을 극대화시켜줘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이론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설명도 하거든요. 뭐냐면 대치에서 유독 그런 경시학원 다녔다가 말 그대로 일명 좀비처럼 되는 애들이 있는데 운전면허를 따러 갔는데 딴 지역은 계속 기술 위주로 알려주는 거야. 아 도로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시험 통과하는 방법도 이론 시험 있죠. 이론 시험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혹은 기출 문제를 많이 풀려봐요. 네. 그래서 기출 문제 풀면서 그 감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몇몇 정도 스킬 알려주는 정도로 가는데 대치동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일단 운전면허에 관한 관련 법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한 뭐 몇 년 동안 법만 배워 이제 몇 개월 동안 법 배우고 그 다음에 운전 사례 다 배우고 하다가 이제 뭐 경시대가 앞뒀으니까 이제 한번 모의고사 풀어볼까요 하면은 그 이 수많은 이론들 배우면서 오히려 애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응용을 해서 풀려는 것보다는 이것은 어느 공식일까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맞아요. 학습에서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공식을 알아서 찾는 게 아니고 그 원리를 찾고 다양하게 접근하다가 어느 공식으로 또 결론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 대치의 좀 현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가장 극상위권은 대치에서 또 나오겠지만 상당수 가장 경식 힘들게 공부하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대치에서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하려면 말 그대로 단계를 잘 거쳐야 되는 거겠죠.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까지 됐는지 차곡차곡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예전 스타일의 그 경시가 더 그리운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뭐냐면 똘똘한 애들 몇 명 모여있고 너 요런 거 한번 던져볼래 해서 한 문제를 한 몇십 분 동안 풀어봐요. 자 이건 어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깨달음 먹고 근데 사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진짜 그렇죠. 내가 그때 실력이 계속 오르는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 배울 게 많은 건데 말 그대로 어떤 선생님이 와서 오늘 1시간 동안 한 문제 배웠대 라고 하면 집에 가서도 말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난리 나죠. 저는 원래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막 하고 뭐 고민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내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그 방법도 공유하고 원래 이제 그 방식이 예전 경시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별로 없죠. 못하죠 이제. 애들 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도 같아요. 네, 한번 이 일대 경시 쪽 관계자분들 한번 커리를 바꿔보시는 걸 조금 더 아이들한테 더 그러니까 이게 포장으로는 너무 좋아요. 이론도 많고 뭐도 많고 하기 좋은데 근데 사실 진짜 그렇게 좀, 수업을 하면 나중에 이제 시험 그 적중률 이런 거 내기에는 훨씬 좋죠. 우리 교재엔 모든 게 다 들어 있으니까 그쵸. 여기서 적중하는 맞아요, 문제가 맞아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그런 게 그게 진짜 유의미한가라는 거죠. 진짜. 그렇죠. 저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죠. 근데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관련 법규랑 그런 거 다 주고 네. 책 한 권 모든 거 다 써 있죠. 법전 이만큼 주고 여기 하나 다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좀 정말 실리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그래요. 뭐 나름 저희가 의미 있는 대화를 한 것 같지만 이거 어디서 고소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직접적인 상황 언급이 없었으므로.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의미 있는 또 저희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나름 많이 공감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 경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봤고요. 뭐 저희가 뭐 경시를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제 혹시 보시다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있으면요. 그런 거 반영해서 또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경시에 대한 얘기는 뭐 KMO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칠까요? 더는 위험합니다. 그거는 영상 끄고서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